그쵸?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낄까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반려견들도 당연히 추위를 느껴요. 털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옷이 필요해요. 얘네도 털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겨울에는 추위를 느끼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에서의 관리예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캔넬. 제가 항상 라이브 때마다 캔넬 언급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락한 방이라고 소개를 할게요. 이 반려견들도 캔넬을 아마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혼자 딱 들어가서 누우면은 내 몸을 다 감싸줄 만한 작은 공간.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어요. 반려견이 지금 도보가 누워있는 정도면 돼요. 누워서 팔다리를 뻗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캔넬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살 거 없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반려견 제품인데 겨울철에는 더 특히나 빛을 발휘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위에 감싸져 올려져 있는 게 그냥 제가 쓰던 이불이거든요. 겨울철에 얘네도 춥고 뭔가 한기를 느낄 때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 구멍 뚫려져 있는 캔넬을 그냥 덩그러니 놓는 것보다는 요 주변을 천막을 쳐서 막아주는 느낌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온 효과가 뛰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캔넬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겨울철에는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 저 뒷부분에는 공기가 또 순환을 해야 되니까 뚫어진 상태로 두시고요. 여기 양 옆에만 막아주셔도 탁월한 보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건 햇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평소에는 반려견 하우스를 요 창문 근처에 두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가 방문 교육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짖음, 공격성, 그리고 실내에서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 밖에 보고 계속 짖고 경계하고 하는 아이라고 하면 요 창문 앞에 배치가 좋진 않은데요. 근데 혹시나 보호자님, 여기 들어와 계신 보호자님들의 반려견이 실내 짖음이 없고 밖에 구경하는 것도 아이가 편안해하는 아이다 하면은 햇빛 밑에 하우스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저희가 겨울철 산책을 똑같이 자주 나가려고 한다고 해도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춥기 때문에 산책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려견에게도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햇빛이 사람과 똑같이 반려견에게도 참 중요해요.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하죠.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칼슘, 인처럼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반려견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로토닌 분비, 같은 말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자외선을 통해서 세로토닌 분비가 좀 왕성해지고 정신을 좀 안정시키고 흥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만 많이 받게 해줘도 반려견이 행복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도 산책을 통해 또는 요 실내에서는 햇빛 밑에서 요 일광욕도 즐기게 하우스 배치를 바꿔주시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실내 온도, 습도 관리. 실내 온도는 사람이 느끼기에 집안이 좀 훈훈하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적정 온도, 그러니까 반려견에게도 알맞은 온도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20도에서 26도 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 습도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왜 습도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겨울철에 저희가 난방기구를 많이 틀죠. 온풍기나 히터나 이런 거를 틀면 실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조하게 집이 관리가 돼요. 이 건조함은 사람 피부에도 좋지 않은 것처럼 반려견 피부에도 좋지 않고요. 또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 코 건조한 모습, 코 갈라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호흡기 증상, 반려견도 감기에 걸려요.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니까 습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습기를 좀 틀어 놓으시거나 또 공기청정기로 관리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예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온풍기, 그리고 전기장판. 요새는 이렇게 반려견용 전기장판도 따로 나오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소형견들 있죠? 치아와나 그레이하운드처럼 단모종인 아이들에게는 이 전기장판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끌어왔어요.
실내 놀이시간 증대하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산책량을 최대한 똑같이 나가주신다고 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파에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기는 사람도 힘들고 강아지도 추위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운동량이 적어지면 실내에서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라는 거예요. 이 활동량을 충족히 채워주지 않으시면 당연히 반려견에게는 이 넘치는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문제 행동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즈워크예요. 제가 만들어준 건데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쉽지 않죠? 근데 보호자님들이 갖고 계신 노즈워크 장난감들은 어때요? 아마 대부분이 5분 안에 후루룩 끝나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쉽게 끝나는 노즈워크는 반려견에게 큰 의미가 없거나 그냥 간식을 뿌려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중에 있는 거를 구매해서 주시는 것보단 만들어서 주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권장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난이도 조절을 보호자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거는 반려견이 한번 터득해버리면 어떠한 것을 사다 줘도 한번 터득하면 한 3분에서 5분 만에 후루룩 찾아버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굳이 그거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준 거는 양말 노즈워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수면 양말인데요. 목이 있는 양말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이 있는 긴 양말, 그 양말 안에 제가 컵을 넣었어요. 뭐 플라스틱 컵, 스테인리스 컵처럼 단단한 컵이면 그냥 컵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종이컵처럼 쉽게 찌그러지는 그 류라고 하면 한 3-4개 정도를 겹쳐서 단단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양말 안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양말 안에 컵 넣고 그 안에 간식을 한두 알 정도. 여기서의 팁도 보호자님들이 간식을 많이 숨겨서 우리 반려견이 오래 하게끔 유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노즈워크 장난감이 많고요. 그 종류별로 간식량은 한두 알 정도씩만 넣으시는 게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반려견이 쉽게 질려하지 않아요. 보호자님이 제공하실 때는요, 10알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한두 알 넣고 또 양말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한두 알 넣고 해서 양말을 총 3-4개를 한 번에 다 주시면 돼요. 실내에서 놀이시간 증가 중에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노즈워크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터그놀이, 터그놀이, 공놀이를 실내에서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호자님이 반려견의 흥분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 반려견은 한 번 흥분하면 그 흥분도가 계속 높게 실내에서 유지된다 하면 이런 터그놀이나 인형, 공 던지기 놀이는 적합하지 않아요. 보호자님이 던지고 반려견을 기다려 또는 그만 했을 때 그 흥분도가 낮아질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터그놀이, 공놀이, 인형 던지고 가지고 오기 놀이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노즈워크 위주로 진행해주세요. 칼로리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평소 먹던 양의 한 3분의 2, 5분의 4 정도로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운동량,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려견이 살이 찌기 쉽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도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만이 유발하는 합병증,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에 걸리기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봤는데 호흡곤란. 저희 얘기이기도 해요. 살쪄가지고 막 조금만 움직이고 좀만 막 설명드리고 하면은 막 힘든데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찌면은 호흡 횟수가 증가해서 호흡기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하기 곤란하고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 쉽고, 반려견에게 1-2kg는 사람이랑 다리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살 찌면 빼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똑같이, 반려견도 똑같아요. 한 번 찌면 빼기가 힘드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를 조절해 주셔라. 평소에 주시던 간식량을 좀 줄여주시고, 좀 살찐 아이라고 하면 사료량도 좀 줄여주시고, 놀이시간은 늘려주시고, 산책시간도 늘려주시고, 빗질은 매일. 추운데 빗질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빗질을 자주 해주실수록 털 길이가 좀 긴 아이들은 공기층이 확보가 돼서 보온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 관리를 해줘요. 겨울철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쉬운데 빗질을 자주 매일 해주실수록 혈액순환 관리가 쉬워요. 반려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자주 짬내서 빗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오는 날 또 주의사항 있죠.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염화칼슘이 반려견 발에 닿으면 정말 따갑다고 느껴지고 뾰족뾰족 하거든요, 이 결정체가. 그리고 실제로 발 시려워하기도 해요. 보호자님들께도 웬만해서는 눈 오는 날, 눈이 많이 쌓인 날 짧은 산책 하시거나 얼른 후다닥
산책하고 들어오셔라.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길은 걷지 마시고 치워져 있는 그 길가로 가셔라 하는 게 요 대형견인 도보도 발 시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소형견, 중형견 아이들은 얼마나 또 발 시렵거나 발을 좀 아파하겠어요. 신발을 겨울철에만큼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야 될 때는 신발을 신겨서 나가주시는 거. 그리고 요 패드 관리. 패드가 겨울철에 잘 갈라지기 쉬워요. 건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요 패드에 밤 또는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해요. 코코넛 오일이 요 갈라짐, 발바닥 갈라짐, 패드 갈라짐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일을 얇게 펴발라 주시거나 시중에 여러 가지 발바닥 패드 밤 있죠. 그거를 겨울철에는 좀 자주자주 발라주세요. 특히나 산책 갔다 와서는 좀 발라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